76쪽의 공유지 연명부 보겠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 토지는 갑이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을도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병도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쭉쭉쭉 가서 100번째 되는 사람이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즉, 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록이 될 테고, 여기에 100명의 이름을 다 쓰면 이 대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100명의 이름을 다 쓰면. 그래서 여기다가는 갑, 외, 99인 이렇게 씁니다. 갑, 외, 99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장부를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공유지 영명부가 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이게 공유지 연명부란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갑,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이 대장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자들을 다 써야 되는데, 대장에 소유자들을 다 100명을 쓰게 되면 장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따라서 소유자 부분을 뚝 떼갖고 별도의 장부로 만드는데 이를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지연명부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사항은 뭐겠습니까? 지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분이 가장 중요한 등록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등록사항,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죠. 공유지연명부에도 당연히 등록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 지번, 즉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지분이 바로 공유지연명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죠.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 뭐가 있습니까?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 토지의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가 딱 2개 있습니다. 그걸 빼고선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를 빼고서는 이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이 공유지연명부도 수십 장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따라서 페이지 번호, 장번호, 쪽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공유지연명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구입니다. 디귿이 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 공유지분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 지분도 자유롭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원인과 날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이 공유지연명부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공유지연명부에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정보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는데요. 대지권 등록부 보겠습니다.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때고, 이는 자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1001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지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303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이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를 구분 소유권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대지 사용권은 대부분은 소유권입니다. 그렇겠죠? 소유권이 대부분이지만 소유권만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건 아니죠. 뭐도 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네? 이 건물의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1001동 표제부가 있을 테고,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등기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때의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당연히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일 때는 여기 소유권 이전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 1001동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여기 기록되죠? 한동 건물의 표제부 상단부에 기록이 될 테고 이 토지는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여기에 기록된다고 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03호는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여기에.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대지사용권은 여기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대지권의 표시. 여기에 등기가 돼버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권 등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등기가 되기 전에 여기에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대지사용권,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됐을 때는 대지사용권.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등기가 되면 이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되면 이제 303호를 갑이 을에게 이전시킨다면 이것도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지권이 돼버리면 토지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건물 등기부로 이제 대지권을 공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이 건물과 같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장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일체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건물과 토지가 일체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다르죠? 다른 토지와 다르죠? 따라서 특별한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특별한 장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등록사항을 보시면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할 테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모든 지적공부에.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대지권 비율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네.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문자 형태의 정보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됐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됩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안 됐죠. 다른 지적공부에는 다 등록이 됐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뭡니까? 네, 이거죠. 303호. 그렇죠. 이거는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유 부분에 대한 그 대지사용권 비율이 대지권이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치, 자이 아파트, 대지권과 밀접하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될 겁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 대지권 등록부도 수십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쪽수, 넘버링, 페이지 번호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여기서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도 대지권이 소유권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대지권은 다른 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기면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겠죠.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기면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겠죠. 일체로 공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도 있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으로서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도 소유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이 대부분이고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공유 지분으로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이 소유권 지분,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개입니다. 뭡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대지권은 대부분 소유권 지분이에요. 대부분은.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이 대지권 등록부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정보는 미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특이하게도 앞에서도 공유지연명부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이 공유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체크하셔서 따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도면이 나오는데요. 도면.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부가 뭡니까? 지적도. 그렇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부가 뭡니까? 임야도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4번을 보시는데요. 4번. 의에서 4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지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좌표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면에는 좌표값이 같이 있다는 표시예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없음입니다. 왜 좌표값이 있을 때는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을까요? 좌표값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측량의 수치가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도면 갖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갖고 측량하라는 겁니까? 좌표값 갖고 측량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7개가 나오는데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 축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축척은 7개의 축척만 있습니다. 다른 축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딱 7개의 축척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적도면에 복사 나와 있는데 거기 3번 있습니까? 3번 체크만 해놓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보십니다. 먼저 소재지번. 소재지번은 모두 지적공부에 다 등록해야죠.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을 할 겁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하나였죠. 경계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할 겁니다. 뭡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경계는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왜? 직선이니까. 따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우측을 보시면 지적도면에 색인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색인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가 나오는데 좌측 상단부를 보시면 십자가 모양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십자가 모양의 가운데를 보시면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번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왜 안 보이지? 이 8이라는 것은 옆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도면이 8호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8호 도면. 그래서 거기 옆에 글씨를 보시면 제명이 나오는데요. 제목.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20장 중 제8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도면의 제명입니다. 이름표. 이게 8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면의 위쪽의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색인도 갖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호 도면인지. 이 8호 도면의 위쪽의 도면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으면 될까요? 네? 8 위에 숫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죠. 2호 도면을 찾아본다면 이 지적도의 위쪽에 있는 토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의 오른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9호 도면을 찾아보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 13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 7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색인도예요. 그렇다면 이 색인도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도면에만 등록되는 것이 색인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이 나오는데 아까 보셨죠?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총 몇 장이 있습니까? 20장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이 제 몇 호 도면입니까? 8호 도면. 이게 바로 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표, 도면의 이름표라는 뜻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총 4개가 있었죠. 뭡니까? 축지할 때 축이었죠. 그럼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 4개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도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면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 이 도각선에 이쪽에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를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각선 수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숫자들은 이 원점으로부터의 보정된 거리를 의미해요. 원점으로부터의 보정된 거리.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도각선 수치는 도각선 이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원점으로부터의 보정된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각선과 그 수치,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이런 것들은 다른 지적 공부에 등록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리을을 보시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돼 있고 가로를 보시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 거기 토지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에 즉 경계 사이에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경우만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합니다. 이유는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죠. 좌표값이 있으니까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쉽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는 경우는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네, 이거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경우에만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위치는 어디에만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는 문자 형태로 표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게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이것도 따로 체크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 위치는 그림 형태로 표현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기준점, 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왜 집어넣느냐면 한 번 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지적삼각점은 좀 크죠? 원이.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은 원이 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은 원이 제일 작죠.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속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지적도가 맨 위에 나오는데 토지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면입니다. 거기 제명을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 가로에 좌표라고 되어 있죠. 이는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좌표 등록부가 없다면 도면 갖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얘기는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고 좌표값은 도면보다 더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좌표값 갖고 측량을 해야지 도면 갖고는 측량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십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런 거예요. 정보가 좌표값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나오고요. 좌표값들이 수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든다면 1500, 2400, 3200, 1300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좌표값들을 특정해야 되겠죠.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합니다. 숫자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값들이 어느 경계점에 관한 좌표값인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게 경계점 좌표값 아닙니까? 어느 경계점에 관한 좌표값인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계점이 되겠죠.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좌표값은 여기에 표시가 된 것이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 그리고 이 그림은 부호로 구성된 그림이라고 해서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좌표값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가 부여되고 이 부호별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거기 2번에 아니 1번부터 보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각 필지의 지번, 지면적, 등급, 소유자 등 서술적인 내용을 등록 공시하는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이다.
서술적인 내용을 등록 공시하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로.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각 필지, 지번, 지목, 경계선 등을 등록 공시하는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이다. 그렇죠? 여기서의 도자는 그림 도자죠.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공부라는 뜻이 될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X좌표, X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 공시하는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이나, 즉 숫자는 문자죠. 숫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대장 형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하여,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X좌표고 이쪽은 X좌표고 이쪽은 Y좌표고 여기는 원점이 될 겁니다. 0. 그러면 이거 평면입니까? 평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종선, 횡선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가 좌표값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값이, 아이고,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는데. 에이, 이쪽에다. 여기 보시면 평면이고 종선이고 횡선이고 직각이죠. 평면, 종선, 횡선, 직각, 그리고 여기 수치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좌표값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시면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평면, 직각, 종선, 횡선 만나는 수치,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치로 표시하여 등록한 도면 형식의 지적공부이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의 내용을 대장의 형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의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만 나오니까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자는 이해가 곤란할 겁니다.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어쩔까요? 비용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보시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당연히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됐대고요. 좌표값은 어디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그렇죠?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겁니다.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좌표 등록부에 당연히 등록이 될 겁니다. 지적 도면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좌표값만 등록이 되어 있고 부호도도 등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대략적인 모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대충.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정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지적 도면의 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아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도 지적 도면의 번호를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로 등록된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는 의미에서 도면의 번호를 등록한 것처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좌표값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모양을. 따라서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봐라는 의미에서 지적 도면의 번호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 등록부는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았겠죠. 따라서 수십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쪽수, 번호, 페이지 번호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걸 장번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 이거는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습니까?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치를 보시면요. 2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별로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땅값 비싼 지역의 경우에만 이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 비싼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외우셔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의 경우만 좌표 등록부가 비치됩니다.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좌표 등록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성의 보고는 도면 갖고 하겠습니까? 좌표 갖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좌표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다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토지 면적 소유자 등을 등록한 토지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만 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정보도 공시하기 위해서는 같이 뭐를 비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토지대장을 비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은 땅값이 아주 싸고 저렴하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임야대장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건 틀린 짐이 되는 겁니다. 토지대장의 경우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좌표 등록부에 의한 좌표만으로는 토지의 형성을 알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따라서 뭐도 같이 비치하겠습니까? 지적도를 같이 비치합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도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 지적도가 돼야 돼요. 지적도가.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같이 비치가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 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난 순환 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공개. 이 지적공부는 공시장부죠. 공시장부이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궁극적으로는 공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공시되는 방법은 열람과 등본 교부예요. 그렇죠? 지적공부의 열람. 열람은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열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등본. 등본은 뭡니까? 복사본을 교부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람과 등본 교부의 방법으로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를 신청을 보시죠. 신청.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가로를 보시니까 지적도, 임야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외 동그라미 치십니다. 아직 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인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만해서 정보처리 시스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읍면동의장 밑줄 치십니다.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된 것은 다 행정기관마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그 보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읍면동의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읍면동장 밑줄 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수료 납부가 나오는데요. 수수료 납부.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 니은을 보십니다. 니은.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갖고도 다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 체크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쪽을 보시면, 90쪽 맨 밑에 보시면 수수료 면제가 나와 있죠?
여기 우측에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체크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구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밖에 없죠. 왜요?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면제가 될 겁니다. 2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측량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왜요? 면적 경계 잡표값은 이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들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는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측량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국가 업무니까 이건 수수료를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할 거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지적공부의 복구 96쪽을 보십니다. 여기까지는 끝낼 거예요.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됐다든지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가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토지의 표시사항도 복구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복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죠.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토지의 표시가 복구돼야 되는데 이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 겁니다. 이때 이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입니까? 아니면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입니까? 그렇죠.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이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그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97쪽에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여기를 보십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이거는 이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 4번에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네? 공간정보법 4 지적복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6페이지요. 네, 6페이지 찾으십니다. 이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이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 순서는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네. 책을 보셔도 돼요. 책에 똑같습니다. 책을 보시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각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복구 자료들을 다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들이 수집이 됐겠죠.
그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다시요. 각종 복구 자료를 조사해서 그 조사된 자료들을 두 개의 자료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두 가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이 각종 자료들을 조사해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두 개의 자료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낼 수가 있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면적은 일치할 겁니다. 맞습니까? 면적은 일치할 겁니다. 왜요? 동일한 토지에 관한 면적이니까 일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이 된 면적이 일치함이 원칙인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즉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통해서 조사된 면적과 복구 자료도를 통해서 측정한 면적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차가 크다는 뜻입니까? 작다는 뜻입니까? 작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측정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료를 좀 더 우선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통해서 조사된 면적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즉 작을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 클 때, 즉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고 이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구 자료를 통해서 측정된 면적이 없다고 한다면 조사된 면적도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때 기존의 복구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일치하면 또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치한다면.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복구 자료는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최근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정보가 보다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구해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의한 경계와 면적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존의 자료는 잘못된 것이니까 기존의 자료에 있는 경계와 면적은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손해 발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경계와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경계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게 되면 군수님은 또 밤에 못 다녀요. 그렇겠죠? 어디선가 식칼, 낫 뭐 이런 것들이 휙휙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됐다면 그 조정된 기준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제 복구 자료 조서와 복구 측량이 다 완료가 되면 시군구 게시판 밑입니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15일 이상 동그라미 치십니다. 밑과 15일 이상 둘 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취재자들이. 15일 이상 게시를 하면 불만이 있는 자 다 나오라 이거죠. 15일 이상 게시하고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는 거니까 게시 기간 밑줄. 이 이의 신청 기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복구가 복구가 될 겁니다.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이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봐야 되겠죠.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될 겁니다. 이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자료들이 수집이 될 텐데 이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두 번째,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가 있을 테고 복구 자료도가 있겠죠. 이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합니다. 복구 자료들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면적이나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차가 작을 때, 즉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조사된 면적을, 측정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차가 굉장히 클 때, 즉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그때는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 어느 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크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면적을 측정해낸 측정 면적이 없을 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또는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나온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자료들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존의 복구 자료에 있는 경계와 면적은 다 잘못된 거니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정을 할 때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그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게시 기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이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새롭게 만들어낼 겁니다. 복구하게 될 겁니다. 이 순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계속 반복할 거예요.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의의에서 거기 1번에 마지막 보시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즉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측을 보시면 복구 자료가 나오는데 토지의 표시는 뭐 갖고 복구한다고요? 멸실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 갖고 복구합니까?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복구 자료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요것을 출제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복구 절차가 나오는데 복구 절차 요 순서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순서까지. 지금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거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오는데요. 거기 기억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개시 절차와 이의 신청 절차를 이행한 때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도 복구측량 결과도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니은이 중요한데요. 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는 복구가 됐는데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장 형태는 다 복구가 됐는데 도면 형태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됐다고 한다면 지적도면을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나중에 도면이 새로 그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새로 그려져야 되니까 도면을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를 할 텐데요. 지적 정리 위주로 볼 겁니다. 지적 정리는 우리 공간정보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1,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지적 정리. 좀 어려우니까 미리 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동영상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안 듣고 오시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